마성의 타이거배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애널리스트 전망을 보면 대부분 시장 상승을 전망하는데 대부분 상승을 전망할 때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주식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장단기적인 주식시장 전망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 올라갈 때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들이 늘 틀리다라고 볼 때는 가능한 이야기겠죠. 이 사람들이 늘 틀린다고 한다면 올라간다고 할 때 다들 올라간다고 할 때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뭐 대중이 이제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때 다들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대중이 늘 옳거나 늘 틀리거나 이걸 전제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중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래요. 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상승 또는 하락을 전망한다고 해서 그게 뭐 반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는데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아무도 이제 하락한다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틀려가지고. 네. 계속 틀려가지고 하락한다는 말을 하면 그때도 그런 말을 해서 틀리더니 또 그러냐고 대중들이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들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다들 그냥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지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정통적인 방법, 정통적인 접근 방법은 이게 경제가 웬만큼 뭐 나빠지고 좋아지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사서 장기로 그냥 경기 순환을 거쳐서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경제는 뭐 나빠졌다가 또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럼 계속 들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주식에서 가장 정통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여기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요 경기 사이클을 거쳐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 또는 뭐 이 전체적으로 인덱스나 이런 걸로 해서 장기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게 가장 정통적인 방식이고 거기서 좀 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거 오랫동안 경제를 보면서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그 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합니다. 이게 경기가 뭐 좀 둔화되고 좀 좋아지고 하는 것에 따라 주가가 그렇게 확 바뀌진 않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피해야 될 때는 주가가 급락할 때, 뭐 30-40%씩 떨어질 때, 이럴 때인데, 경기 침체가 오면 보통 주가는 30% 이상 떨어집니다. 고점에서 3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경기 침체가 언제 온다 이걸 전망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언제 실패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언제 실패할 거냐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전망을 하는 걸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경제가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가 도미노처럼 여러 영역을 이제 파괴시키면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안 그러면 뭐 경제에는 늘 문제가 있죠. 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때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경제 전망에서 내년 뭐 언제까지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맞았던 적도 있고 틀렸던 적도 있고 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정통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다. 경제가 언제까지 좋을 거니까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다. 내가 그때가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거는 결코 정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무협지로 따지면 이제 정파가 아니고 사파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사이클에도 이 종목들 또는 이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겠지 생각하는 그런 투자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 안 하는 투자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도미노처럼 이제 악순환을 고리를 타면서 경제를 침체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잠깐 그러다 말 것이냐 이거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계속 이제 보유를 하면서 그때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스틴 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빅스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인버스 상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빅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스라고 하는 게 이게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죠. 일반적으로 주가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주가가 이제 갑작스럽게 급락할 때 변동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빅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장을 계속 이어가면 이게 빅스 값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빅스를 공매도하는 숏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빅스를 숏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좀 다른 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 게 요거는 이제 변동성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 근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변동성이 낮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상품을 찾아보시면 빅스가 올라갈 때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상품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질 때 픽스 값이 확 올라갈 때 돈을 버는 상품들은 많이 있죠. 근데 반대의 상품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놓고 있으면 주가 지수가 별일 없이 시장이 별일 없이 변동성 없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내가 돈을 벌도록 돼 있는 픽스 값이 떨어지면 돈을 벌도록 돼 있는 거는 잘 없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변동성과 관련된 옵션 매수 매도 이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 값이 올라간다라는 건 옵션 매수인데 옵션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소액으로도 옵션 매수를 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 이상 잃지는 않아요. 잃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옵션을 매도를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 옵션을 매도했다. 근데 내가 잃게 된 100만 원만 잃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잃을 수 있는 게 옵션 매도입니다. 옵션 매수는 복권처럼 내가 들인 돈 이상 잃지는 않아요. 이것만 날리면 됩니다. 근데 옵션 매도는 내가 들인 돈 그거를 몇 배를 넘어서서 무한대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권 상품으로 나오기가 이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옵션 매수는 돈 받아서 그거 저희가 옵션 매수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투자한 사람들이 그냥 투자 금액이 제로가 되고 끝나면 되는데 옵션 매도는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E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ETF 했는데 이게 이제 손실이 0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저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한테 다시 돈 더 내세요 해야 되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도 이런 거는 이제 주식하고는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 빅스를 숏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 그 변동성이 감소하는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하면 요거는 옵션 매도가 되고 이 상품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상품하고 달리 이거는 완전히 파생 상품이고 그 중에서도 원본 손실이 아니고 원본을 다 까먹고도 내가 더 잃을 수 있는 그런 옵션 매도 상품이기 때문에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